네,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나요? 대면 수업을 못한 관계로 수업에서 여러분을 만난 지가 꽤 되었죠? 지금부터 그 A2반 전묘와 스케치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배현우 학생이죠? 배현우 학생이 여기 그 썸네일 스케치하고 이제 에스케 스케치 이렇게 해주었네요. 일단 그 배현우 학생의 그 의도는 먼저 그 열린 세계라는 그런 그 위도 써줬어요. 소설이나 영화, 만화 속에 그 나오는 생명체가 사는 또 다른 행성이 있다는 설정이 존재하듯이 지구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런 태양계 행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해줬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무기력. 요거는 무기력인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지만 죽는 것도 무서워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무기력을 한 이유가 과거 우울증에 시달리던 나를 주제로 표현했다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력이고 세 번째는 무산소라는 건데요. 식물이 더 이상 산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설정이고 사람의 시체, 말하자면 해골을 휘감은 식물을 그려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표현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Call of the Universe에서 우주가 부른다. 행성들을 이용해서 우주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네, 조그만 여기 썸네일인데. 그래서 원래는 11개 행성 기호, 12개 별자리 기호 모두 사용하려 했지만 정신없었고요. 행성 기호만 사용했다라고 해줬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주가 부릅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제목은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에스케스 스케치를 개발해 주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개발이 됐죠. 무산소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주가 나를 부른다라는 이렇게 기호를 다 이렇게 써줬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글쎄요. 요거는 약간 선 위주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선 위주가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선들이 좀 많아서, 이런 기호들도 좀 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묘화는, 이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해골의 느낌, 또 덩굴 이렇게 그 안을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느낌, 식물의 느낌 등등을 잘 이렇게 묘사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공간감이 있는 또 명암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면 어떨까 해서 이것을 좀 제안해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현우 학생이 하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이거를 제안하고 이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네, 영인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스 스케치입니다. 처음에 거는 이제 구름 휘핑크림이라는 제목으로 높은 고지에 있는 산 가운데 떠다니는 구름에 그 핸드 믹서기를 조합해서 구름을 휘저어 마치 생크림을 만들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라고 해주었고요. 그래서 약간 좀 흐려서 그 핸드 믹서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위핑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유가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골짜기로 흐르고 있는 강에 우유를 쏟고 있는 모습을 물 대신 우유가 흐르고 있는 느낌을 주어서 가운데 배를 그려넣어 좀 더 출렁이는 느낌을 주었다 해서 여기 잘 표현해 주었네요. 재밌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섯 속 집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집 대신에 버섯을 활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표현했고 창문과 열려있는 문 사이로 방을 그려 넣어서 주위에 담벼락을 배치하여 주택의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버섯으로 된 집을 이렇게 썸네일로 해주었고요. 네 번째는 우주 공중전화 해서 다리에 공중전화를 세워놓고 전화기가 공중에 떠다니게 그려서 중력감을 표현하고 우주인을 그려서 전화를 받으러 오고 있는 느낌을 표현해놨다 해서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둥둥 떠 있고 전화기도 이렇게 떠 있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우주에 있는 공중전화. 예,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잠긴 자물쇠에서 공중에 떠 있는 책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 열쇠 구멍을 크게 그려서 자물쇠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내려고 한 여자아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네요. 네, 그래서 땅 대신에 구름 위에 사다리를 배치해서 좀 더 판타지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예, 재밌게 됐어요. 아이디어가 전부 다 재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개발시킨 것이 이렇게 이제 그 버섯 속 집이 되겠죠. 자연의 집이라고 해서 예, 자연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대신에 버섯 또 호박을 이용해서 집으로 만들고 창문을 달고 문을 만들어서 그 속에는 방을 꾸며놓고 큰 나무에 걸려있는 전구는 나무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서 빛이 난다라는 이질감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 배치하는 사물들을 줄여서 고요한 느낌을 주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본 대로 우주의 공중전화, 예, 공중전화죠. 그래서 우주 가운데 달 위에 공중전화를 배치해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그 전화를 이용하러 오는 우주인을 그려놓았다. 그래서 전화기를 떠다니게 그린 건 우주의 중력을 표현해서 이리저리 떠다니게 만들었고 우주를 좀 더 표현해주기 위해서 주위에 행성과 별을 그려놓았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다 재밌어요. 사실 뭐 이 모든 아이디어가 다 재밌게 표현이 됐지만 그래서 뭐 선생님이 보기에는 뭐 이거를 하든 우리 영인 학생이 잘 선택해서 마지막 그 좀 구체적이고 또 이러한 그 명암 잘 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25 x 35잖아요. 좀 영역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이렇게 디테일을 잘 살려서 하면은 멋진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신예진 학생의 이제 썸네일 스케치, 이게 에스키스 스케치인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거는 산책이라는 제목이네요. 산책. 네, 그래서 그림에 있는 전화박스와 구름, 벤치 의자들은 산책을 할 때 자주 보이는 사물들인데 그런 사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간을 그려내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공중에 떠 있는 전화박스 아래로는 구름을 그렸고 뚫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풍선을 여기 그려주었죠. 그래서 전화박스의 문을 열면 작은 우주가 또 숨겨져 있는 이 자체가 작은 우주고 그래서 네모난 공간 밖 아래쪽에 있는 의자는 공원에 항상 있는 의자를 그려서 산책이라는 제목의 느낌이 잘 스며들도록 하였고 또 위쪽에 있는 공간은 구름들을 그려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도록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여기에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어떤 그러한 그 대립되는 두 공간을 표현했죠. 예, 재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카밍 홈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의 스케치인데 바닷속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렸다고 해요.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서는 연기가 나고 또 벽을 뚫고 나온 식탁 위 촛대에는 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산 주위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뒤로는 물고기가 유유히 지나다니는 중이고 그래서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연기와 불을 통해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싶은 늦었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나의 마음에 비유하고 싶었다 하고 이렇게 의도를 잘 써줬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보듯이 이런 뭐 촛대도 있고 갑자기 벽을 뚫고 나온 그런 식탁, 집 약간 동화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된 그런 것 같아요. 스케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이라는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의도를 써줬는데 한국적인 것을 주제로 대페이지망을 그려보고 싶어서 여자의 얼굴 속에 전통 기와를 넣었고 가슴 속에는 우리나라 전통 그림에 많이 나오는 소나무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래서 배경으로는 안과 박이 모해지도록 기와를 위쪽에 그렸고 앞쪽에 나무 미닫이 문을 기준으로 점점 작아지는 문들을 그려서 무한한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소나무가 있고 기와가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 한복에 예, 그런 것들을 어, 넣어 주었습니다. 표현해 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또 고양이 왈츠라는 제목인데요. 고양이 왈츠. 여기 고양이가 여기 보이죠? 예, 고양이가 이제 있고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추궁기에서 나오는 선을 이용했어요. 예, 음악적인 선이겠죠. 그래서 선이 있는 털실을 행성들을 상징하고 구체를 갖고 있는 털실이 행성의 무늬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그렸대요. 또한 실을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고양이를 그려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화면이 심심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게 다 됐어요. 진짜 이렇게 진짜 고양이 털실 행성 또 추궁기 또 이 라인 이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재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것도 릴렉스라는 건데, 릴렉스는 이제 특정한 장소에 가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공간들을 생각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나의 방, 이게 방이겠죠. 네, 그리고 또, 투시를 자유롭게 그려서 편안한 느낌을 내고자 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구름, 네, 하늘에 있는 구름이죠. 네, 그리고 또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위로 올라올수록 구름을 작게 그렸대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구름이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래쪽에 있는 면은 바다, 이쪽이 바다고 그래서 상자 같은 공간에 바닷물이 담겨져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바다를 그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면은 산을 그려서 여기 산을 그려서 다른 공간에 영역들을 넘겨서 입체감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들이 이렇게 입체감이 표현이 되고 또한 정 가운데 띄워져 있는 의자, 이제 이 의자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의자는 그곳에 앉아 네 가지 공간을 한꺼번에 느껴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네,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더 재밌어요. 이렇게 네 공간을 이렇게 각각 표시해서 이렇게 그 의자가 가운데 있으면서 네 개의 공간을 이렇게 표시한 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여서 선생님은 예진 학생이 이거를 하든 다 재밌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구성이 재밌게 돼가지고 이거하고는 좀 느낌이 이거는 굉장히 좀 대칭적이면서도 약간 굉장히 가운데 이게 그 의자가 굉장히 좀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거를 하든 우리 예진 학생이 선택해서 최종 과제로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진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SK 스케치죠. 그래서 윤진 학생은 이제 SK 스케치를 설명하자면 사과를 반쪽으로 책같이 펼쳤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풍경을 한번 그려보았고 여기 풍경이 있죠. 그리고 풍경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조적인 요소들, 산과 바다 등등 그리고 해와 달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길이 아닌 램프의 길을 만들어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큰 램프가 빛을 내면서 서 있죠. 그리고 끝에는 어마무시한 성 같은 램프의 존재감을 표현해 보았다. 정말 램프의 존재감이 여기 이제 이게 좀 길어질 텐데 이게 25 by 35라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면은 여기에 좀 인간이 걷는 실루에트가 좀 있으면 어떨까? 뭐 강아지도 있고 뭐 산책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루에트를 좀 만들어서 이 램프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발시키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여기 있는 뭐 아이디어도 다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게 눈에 띄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켓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다이 학생은 여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바쁜 현대인의 삶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면이라고 해서 감정이라고 해서 슬픈 감정을 태워버리는 걸 표현했고 이거는 내면이라고 해서 나 자신 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살고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여기 가면이죠.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어떤 나의 모습. 그리고 충전. 전원이 나가 배터리를 갈아 끼워 충전하는 걸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표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정들을 감추고 꺼내지 않는 모습을 표현했다 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비교적 진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SKS를 개발했고요. 바쁜 일상생활을 반복하며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갇혀 있는 것들을 아마 이런 그 손에 조절당하는 뭔가 반복적인 일상으로 그냥 그 계속 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현대인의 그 시간 개념, 예, 바쁘죠. 항상 그 시간에 쫓기듯이 등등. 또 반복적인 그런 생활들,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흥미롭게 표현이 됐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감정, 초가 흐르는 걸 눈물로 표현하고 싶어서 슬픈 감정을 태워버리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의도를 써주었고요. 그래서 뭔가 태우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네, 이제 촛농이 흐르는, 예, 이런 느낌. 으로 해서 이제 감정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이것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기는 한데 구성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이런 손의 느낌들이 되게 좀 흥미롭게 나타나 있어서 이거를 제시하기는 하는데 우리 다희 학생이 흥미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잘 선택해서 최종 과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윗 학생, 여기 다윗 학생 썸네일, 에스케스 이렇게 있는데 비교적 그림들이 심플하고 좀 이렇게 여리게 그려서 어, 여리게 그렸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제목이 문이네요. 문. 그래서 일반적인 문이 아니라 일그러진 문을 통해서 낯선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스케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이게 좀 낯선 문인지는 좀 잘, 이렇게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낯선 문이 되기 위해서 주위 거를 좀 이렇게 글쎄요. 이 주위 배경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비이고요. 나비인데 하늘을 가위로 도려내든 나비 모양으로 하늘을 담으면, 네, 나비 모양이 하늘이네요. 그래서 낯설음과 동시에 하늘의 느낌을 전달하기 좋을 것 같아서 스케치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이게 구름이 여기 있고 여기도 안에도 구름이 있고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좀 더 그려보고요. 이 전묘화에서 중요한 거는 그 형태가 되도록이면 명확한 게 좋다. 물론 이질적인 거 저기 이렇게 콜라주 하듯이 하는 건 괜찮은, 그게 이제 어, 콜라주 하듯이 하지만 형태는 명확하고 또 완성도가 있기 위해서는, 예, 그런 완성도가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형태, 명암으로도 잘 나타내 있는, 예, 그러한 그 부분들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유의해서 완성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초이 학생의 썸네일과 에스케스 스케치고요. 여기는 이제 푸딩 속의 금붕어 이렇게 썼고 또 표고버섯 우산을 쓴 펭귄, 또 해바라기 감자, 해바라기와 잠자리채, 잠자리 채죠. 예, 잠자리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조와 포크의 웨딩 사진, 예, 재밌겠네요. 예, 그리고 입속의 눈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썸네일 해줬고 여기서는 이제 여름 장마, 가을 해바라기, 예, 다 귀엽게 됐습니다. 굉장히 동화적으로 귀엽게 됐고요. 이거를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초이 학생이 어, 하고 싶은 걸로 뽑아서 이렇게 어, 그 과제, 예, 최종 과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펭귄의 모습이라든지 옷의 느낌, 이런 그 디테일, 예, 그 드로잉을 잘 해주었는데, 예, 이런 버섯의 느낌들을 이 전묘화로 그 형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재미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혜선 학생의, 예, 여기 썸네일 스케치하고 에스케 스케치입니다. 예, 이거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타입해주면 선생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고
그래서 좀 더 피드백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발전시킨 게 요거랑, 예, 요거 두 가지 발전시켰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좀 재밌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공간이 지금, 이게 정묘를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태가 좀 이렇게 그 입체감이 좀 있으려면 명암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명암을 잘 살려서 입체감 있게 공간감 있게 좀 이렇게 해주고 뭔가 디테일이 좀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디테일과 명암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좀 더 좀 입체적이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좀 흰 공간들이 많은데 흰 공간들을 어떻게 좀 이게 연결시켜서 이런 어떤 공간감을 줄 것인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 공간감 한번 고려해 봐서 과제로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홍지우 학생도 여기 보면은 여기 지구온난화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서 여기 SKS에 발전시킨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뭐 지구 또 녹고 있는 뭐 이런 것들 또 눈물 흘리는 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주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요런 부분들을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저거 할 필요는 없고 이미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차라리 바닷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가 그래서 여기는 좀 배경을 좀 집어넣었으면 어떨까? 좀 더 리얼한 풍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리얼하게 좀 표현해서 좀 나타내주면 어떨까? 얘네들도 조금 리얼하게 그 스타일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일. 그렇죠?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과제 PPT에도 얘기할 거지만 사진을 잘 참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습했던 것처럼 그런 사진 참조를 잘해서 진짜 모양새가 굉장히 좀 리얼하게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대페이스망 이런 느낌들이 그런 그 좀 설득력 있게 나타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발시켜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네, 서현 학생의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켓 스케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썸네일을 보니까 이게 요거로 발전시킨 것 같고 또 이게 요거로 발전시킨 것 같아요. 여기 뭐 썸네일 보면은 여기 장갑이 하나 있고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고 이것도 재밌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SK 스케치 보니까 우주 속 바다라고 해서 가장 위에 있는 우주와 가장 아래에 있는 바다를 섞고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얼굴은 고양이로 해서 재미있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그래서 ET가 연상되기를 바라며 우주와 모래 사이에 자전거를 그려넣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인 것 잘 표현했으면 좋겠고 우리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바닷속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현재로 봐서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주와 바다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다면.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형태가 명확하도록 좀 SK 스케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줬으면 조금 더 형태가 명확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전묘하는 명암 이런 거 잘 살려주고 또 형태 뚜렷하게 그리고 공간감 잘 나타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기에 요것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SK 스케치를 봤을 때 이쪽으로 더 개발을 시키면 어떨까? 고양이도 좀 그럴듯하게 그려주고 안경도 그렇고 그러면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세린 학생의 네, 그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이세린 학생도 제목 의도가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할 텐데 제목 위주로 써주면 피드백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여기는 전미화를 아예 해버렸네요. 전미화. 지금은 스케치 단계인데 아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전미화로 발전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25, 35 공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구체성, 또 명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발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 위도스 꼭 써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공간감,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지 그런 배경에 대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채림 학생의 나비라는, 요게 나비였죠? 나비고, 이게 이제 육식이라는 제목을 가진 에스케 스케치고, 이거는 썸네일이고. 아이디어들이 다 재밌어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재밌게, 나타났어요. 표현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 무엇을 해도 사실은 뭐 다 괜찮지만 또 에스케스를 보자면 이것도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 현대인들이 정말 뭔가 채식을 하면서도 육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선생님도 여러 번 그런 걸 느끼는데 잘 나타내 주었고요.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를 해도 뭐 괜찮지만 또 이렇게 코끼리를 전면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또 코끼리 귀가 굉장히 좀 넓고 또 이렇게 나비 모양은 나비처럼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비의 날개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의도가 코끼리의 귀 대신 나비 날개를 붙여주어서 전혀 다른 생명체로 탄생시켰다. 그래서 나비라는 지극히 심상한 명칭을 그대로 제목으로 지은 것은 그림 속 생명체의 비예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육식은 접시에 담긴 당근을 썰었으나 그 속은 고기 덩어리인 것으로 일상 속에서 육식을 완전히 내놓을 수 없는 나를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정말 아이디어가 잘 담겨 있어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정말.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나비를 해도 좋고 육식을 사실은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체림 학생이 하나를 잘 선택해서 그 최종 전미화로 잘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경민 학생의 에스케 스케치와 이 썸네일 스케치와 에스케 스케치인데요. 썸네일은 소망, 소망적인 손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생명, 생명 나무가 자라고 있고 또 파괴, 손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손과 뿔과 이렇게 좀 합쳐진 듯한 느낌.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달맞이 안에 어떤 늑대가 이렇게 하늘을, 달을 보고 있는, 그리고 또 달맞이꽃, 그리고 아름다움, 새의 깃털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케스 스케치로 보니까 여기 파괴라는 제목에 에스케스 스케치 사슴의 뿔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감싸는 모양의 사람의 손과 같이 보여서 데페이스만 기법을 여기서 살리기로 했다. 라는 거고 또 제목을 파괴로 지은 이유는 사슴의 뿔이 사람에 의해 희생되는 상황을 대입해 보았다. 되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슴의 뿔을 녹용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파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슴이 그러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파괴를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적합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늑대와 달맞이 두 생물 모두 달을 향해 맞이하는 동작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런 공통점을 더 데베이스만 기법이 잘 적용될 거라 생각해서 그려왔다.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달맞이꽃과 그 달을 맞이하는 늑대 뭐 두 개 다 이렇게 그럴듯하죠. 근데 선생님 보니까 이 손가락과 이 사슴에 이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의미가 되게 이 사슴의 뿔과 사람 손이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이미지가 임팩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이제까지 여러분 시청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잘 참조해서 아무쪼록 완성도 있는 그런 정묘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길 바랍니다.